들어가는 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사랑, 희생, 혹은 자식의 성공일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두 자식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식들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행복은 어디로 갔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큰 물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장,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나는 짐승자, 올해로 72. 내 인생을 돌아보면 오직 자식을 위한 삶이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힘든 노동을 하며 자랐다. 도시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다 25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나누었다.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어린 생명을 품에 안고 있을 때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길, 좋은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몇 년 뒤 둘째 진우가 태어나면서 내 삶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다. 나는 이 두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디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밤이면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새벽에는 빵집에서 일을 했다.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물려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 친구들이 낡은 교복을 보고 놀렸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남편과 3일 끝에 우리는 어렵게 모아둔 적금을 깼다. 그리고 다음날 민수에게 새 교복을 사주었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우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다.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아이였다. 하지만 참고서 한 권을 사줄 형편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내게 나했다. 진우는 머리가 좋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밤일을 하나 더 늘렸다. 허리는 점점 굽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났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진우는 연구원이 되었다. 그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민수가 청월급을 받아와 나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밤새도록 일했던 날들,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기억들,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모든 것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가족끼리 한정식 집에서 외식을 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었다.
닌수와 진우가 내 앞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제 이잔, 성공한 자식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거리. 닌수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진우가 연구원이 되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내 두 손으로 키워낸 아이들이 드디어 자리 잡았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희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내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처음으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가 청월급을 받아오던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던 아이들, 하루 두세 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참고 버텼던 시간들,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그날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었다. 평생 처음 먹어보는 고급 음식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이들. 나는 행복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이제는 힘든 날들이 끝났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자주 연락을 해오던 아이들이 점점 바빠졌다. 민수는 회사 일이 많다며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고 진우는 연구에 몰두하느라 연락이 뜸해졌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바쁠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전화는 항상 바쁘다는 말로 끝이 났고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은 결국 다시 오지 않는 전화가 되었다.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 찾아온 아이들은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있다며 급히 돌아갔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했고 밥상 위에는 어색한 침문만 흘렀다. 어느 날 진우가 너무 보고 싶어 연구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멀리서라도 얼굴을 한번 보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연구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진우를 보고 반갑게 다가갔다. 하지만 진우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미리 연락하시지. 지금 중요한 실험 중이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 속에는 내 갑자기 왔어요. 나는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가 성장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진 아이들의 태도를 점점 더 자주 느끼게 되었다. 명절이 되어도 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다.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다.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앉았다. 어릴 적 아이들이 내 손을 꼭 붙잡고 활짝 웃던 사진들. 내 얼굴을 바라보던 해맑은 눈빛. 그때는 내가 그 아이들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삶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나는 한 장 사진을 넘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바랐던 행복한 노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나는 아직 몰랐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3장, 남편의 죽음, 그리고 홀로 남겨진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을 살짝 열어둔 거실에는 신문을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아이들도 잘 자랐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따뜻한 국물이 끓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이었다. 쿵. 무언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냄비를 내려놓고 급히 거실로 뛰어나갔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져 있었다. 여보, 여보. 나는 부르며 그의 몸을 흔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잔처럼 차가웠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계속해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제발 눈 좀 떠봐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지켜준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사람이 없다니. 나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장례식이 열렸다. 조문객들이 오고 가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하나,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오는 순간을. 민수와 진우가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담혹감이 더 커 보였다. 민수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진우는 조용히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네요. 근데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수십 년이 그들에게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었구나. 나는 그들이 바쁜 것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이들은 급히 떠났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남편이 쓰던 의자에 앉았다.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남편이 항상 앉아있던 자리, 신문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테이블, 반쯤 입담한 책,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이불.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남편만 없었다. 나는 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조심스레 펼쳐보았다. 남편이 내일 써 내려간 작은 기록들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승자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곁에 있어서 참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잖아. 이제는 너의 행복을 찾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다. 남편이 평생 나를 위해 해줬던 말들이 떠올랐다. 항상 내 걱정을 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길 바랐던 사람. 하지만 나는 정작 그 사람을 얼마나 신경 썼던다. 내 아이들 걱정만 하느라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정작 내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날 때까지도 그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구나.
창밖을 보니 하얀 달빛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제사장, 결정적인 사건, 병원에서 깨달은 진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집뿐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도 비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거실에는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부엌에서 밥을 지어도 먹는 사람이 없었다. 혼자 국을 떠먹다 보면 문득 멍해졌다. 이젠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는 걸까? 누구를 위해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 아이들은 바빴다. 민수는 출장과 회의가 끊이질 않았고 진우는 연구 때문에 밤을 새운다고 했다. 장례식 이후 한동안은 그래도 안부 전화를 자주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도 줄어들었다. 처음엔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오던 전화다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그마저도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다. 전화를 하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엄마, 오늘 연구소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다.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혼자 걸었고,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이 들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조차도 내 삶에 관심이 없었다.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났다. 민수가 어릴 때 내 손을 꼭 잡고 길을 건너던 기억. 엄마, 차 조심해. 하고 말하던 그 작은 목소리. 그때는 저 손을 영원히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천천히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 순간 길을 찌는 듯한 gem적 소리가 들렸다. 기 몸이 둥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새하얗게 변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이 보였고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많이 놀라셨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지만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최소한 6달 정도는 걸으시기 어려울 거예요. 6달 동안 나는 이 병원에서 지내야 한다는 날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휴대폰을 찾아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수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우가 몇 번 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지금 연구 발표 준비 중이라서요. 간견인 아주머니 보내드릴 테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 알았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간병인을 보내겠다고 했다. 직접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병원에 있다는 건 알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는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오지 않는구나. 나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혼자구나. 나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엄마였을까? 아니면 그냥 필요한 존재였을까?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결국 나는 혼자였다. 제5장 나를 위한 새로운 삶 그리고 마지막 깨달음.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었다.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이 멀어지고 사고까지 겪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것도 바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오래된 셔츠, 갈아빠진 신발, 마지막까지 읽던 책, 나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의 흔적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마지막으로 그가 내게 남긴 말을 떠올렸다.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 나는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 젊은 날에나 가족과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과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만 떠올리며 그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아이들은 자라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남편이 떠나고 아이들도 떠나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결심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했다. 노인 공동체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체에 도착했을 때 나는 놀랐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사람들은 밝았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나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내일 아침절에 갔다. 그곳에서 조용히 지도를 하며 내 안의 집착을 내려놓으려 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잘한다.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했고 그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말에 나는 예전처럼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 잘 지낸다. 나는 짧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내 곁에 없어도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았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보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얼굴이 보였다. 이제는 희미해진 주름 속에 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